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주요 보조금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또 트럼프 관련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로 각종 자산 가격들도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계와 금융시장 영향, 권혁세 전 금감원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예, 먼저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받을 영향부터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한 3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네. 첨단 특히 반도체 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또 미국이 지금 한 10% 정도 추가 관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의 매출 비중이 한 삼성전자 한 16%, 하이닉스가 한 30%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이 이제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뭐 25% 이게 사실 우방국이고 FTA 체결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민 감독 문제로 관련 문제로 이제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다. 네. 물론 그게 취임 전까지 해결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하는 오랄인지 실질적으로 그게 부과될지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작년에 뭐부터 해가 올해도 상당 부분이 있어. 대미 무역 흑자 한 8위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을 겨냥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를 좀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쪽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네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 자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도체 공장 투자를 많이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칩스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반도체 투자하면 그 보조금을 이제 그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준다, 이제 이런 법이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인텔뿐만 아니고 TSMC, 뭐 삼성, 하이닉스도 다 이제 그 미국의 공장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선 기간에 트럼프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관세 때리면 우리가 돈 안 줘도 다 투자할 건데 왜 이게 돈까지 쓰면서 그러느냐,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일단은 집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텔이나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확정을 했는데, 아직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지금 지원받을 분야가 한 삼성이 한 4억 좀 되고, 하이닉스는 크진 않습니다. 4억 5천만 불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이게 형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텔과 TSMC 같은 데를 주면서 우리 삼성, 하이닉스를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이미 준 것을 빼서 환수하는 거는 아마 국회 동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금이 좀 축소된다든지 집행 시기가 좀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런 우려는 조금 저희가 좀 덜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그동안의 수출의 주력인 이제 그 반도체 쪽의 타격은 아마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가장 우리나라한테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그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취임하기 전에 보조금을 받아내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빨리 아마 우리가 협상을 빨리 해서 바이든 정부에 가서 아마 뭐 TSMC는 인텔은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아마 뭐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네, 또 그 지금 반도체 쪽도 문제긴 한데, 또 그 보조금 하면 이제 그 방금 말씀해준 칩스법 말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IRA가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하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들도 계속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제 사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도 친환경 그
전기차 의무화하게 하는 그런 친환경 정책 그 바이든 정부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세금 낭비다는 거죠. 왜 전기차 의무화를 시키느냐? 또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의 뭐 이렇게 보조금을 거의 한 7,500달러면 거의 한 1,000만 원 돈 되는 걸 네네. 주는 거는 시장의 왜곡이다. 왜 그런 정책을 쓰느냐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거의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그 테슬라 전기차 사업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도 폐지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폐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나 기아같이 미국에 이제 전기차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네. 수출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고 또 미국에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는 그런 배터리 업체들한테 타격이 굉장히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장을 그동안에 이제 이미 투자를 결정하는데 안 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어차피 미국의 공장에서 하지 않으면 관세 때문에 수출하기도 앞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결국은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가능한 희망이라면 미국 소비자에 대해서 주는 보조금은 취소가 확실한데 네. 공장을 이제 이게 설치할 때 투자세 공제 받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지역 의원들이 대개 이제 이 공화당 출신 의원들 꽤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많다만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잘 앞으로 출범 정부의 해당 지역 의원들 잘 설명을 드리면 뭐 다 취소 IR 중에서도 아마 보조금 폐기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지원금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도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잘 설득을 하면 또 이해로 또 좋은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뭐 설비 투자도 많이 해놓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인이 조금 이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당연히 대선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약들이 사실상 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관세 같은 부분은 다 보니 대선 때 중국에 뭐 60% 이야기도 했고 관세를 했고 뭐 보편 관세 10% 이런 이야기들은 다 보니 그 유권자를 위한 선거 협상 전략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제 아까 같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육성하겠다든지 또는 뭐 전기차 이런 걸 폐지하겠다 이런 거는 뭐 약간의 그 어떤 협상보다는 뭐 트럼프의 생각 정책 방향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각이 대부분 이제 확정이 됐지만 그 조각 그 면면을 보면 굉장히 그 예스맨 트럼프의 어떤 생각을 실천할 아주 예스맨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경 보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은 뭐 이행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유일하게 그 뭐 예를 들면 트럼프 공약 가운데 실천하는 과정에서 뭐 물가 인플레를 굉장히 자극한다든지 재정의 그 근연서 심의 훼손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상하원들이 아무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의원들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차가 상원의 경우에는 거의 4석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강하게 반대가 돌았으면 아마 공약이 뭐 예를 들면 뭐 실천이 안 된다든지 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의 조각 가운데 경제사령탑으로는 베센토란 이제 이 재무장관 이런 분은 사실은 트럼프 대선 기간에 333 이런 걸 건의해가 트럼프의 그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인데 333이란 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겠다. 지금 6%도 넘는 걸 3% 줄이다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지만 일단 뭐 그렇게 또 하고 성장률을 3%로 올리겠다. 석유의 공급을 3% 늘리겠다. 이런 거를 제시해 가지고 또 이 베센트가 재무장관에 지명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미국이 뭐 너무 이게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해 가지고 국채가 이 수익률이 굉장히 오를 거라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시장에서 베센토라는 재무장관이 이런 건의를 했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우려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될 거라는 우려는 많이 해소됐어요. 그래서 네. 국제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아졌죠. 낮아지고 네네네. 국채 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 공약과 관련해서 볼 때 초기에 대선 직후에 당선 직후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선 때 이야기했던 뭐 발언이나 공약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막 이 시장이 반응했는데 네. 이제 내각 인선을 거치고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좀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고 이제 네. 출범 후면 또 막상 뭐 여러 가지 인선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네. 또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채권 가격도 오르고 뭐 주식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가격까지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그 자산 가격들이 이게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좀 단기적인데 그칠까요? 아니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당선 후에 그동안의 그런 어떤 트럼프의 발언이나 공약을 맹목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네. 물론 뭐 비트코인 같은 정책은 지금 트럼프 내각의 비트코인 옹호자들이 아주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시장에서 그동안 너무 선반영해서 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재료의 민감성이라 할까 그런 거는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또 막상 집행 과정에서 이해의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네네. 또 그런 물가나 인플레 이런 부분을 만일 초래할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당선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 때 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반사할 거라 된 건데 네네. 그런 부분을 트럼프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정이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은 좀 이렇게 장기간 가지는 않을 거고 그럼 그때 이제 만약 그래서 그때 이 지금 좀 과열된 그렇죠. 모습인데 약간 그리고 이제 이 대선 기간에 이야기했던 게 이게 여과 없이 그냥 시장이 반영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을 종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정부가 뭐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딱 우선순위도 조정하고 네. 특히 물가나 이런 재정에 대한 그 건전성의 우려 이런 것들 부분을 다 나름대로 고려해서 정책을 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 초기에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에 따라 시장이 반영된 부분은 일부 조정도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럼 그때 좀 진정이 되면 예. 이제 지금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민 간 투자자들 서학개미라고 하죠. 그렇죠. 서학개미들이 과연 우리나라로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 최근 몇 년 걸쳐 수학기업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네. 근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엄청나게 그 거대한 경제의 성장률이 지금 뭐 2, 4%, 3% 되고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뭐 2%대도 잘 못 가는 그런 좀 내년에도 1%대를 예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면에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괜찮고 또 자금 자체가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으로 계속 빨려들어가는 그런 그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면에서 트럼프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없다 하더라도 펀더멘털 면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이 올 수가 참 어려운 국면이다. 특히 수출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가 트럼프 정책에 따라 수출에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고 내수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어떤 메리트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졌다는 것 말고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메리트라는 게 우리가 찾기 힘들다. 결국은 저는 외국인들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외국인 투자 영향이 중요하다 보는데 우리가 이게 많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외국인한테 어떤 인센티브 소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입을 하려면 좀 더 또 다른 알파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주주 환원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하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또 지배구조 어떤 개선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단지 많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다시 컴백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학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모셔서 예, 말씀 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취재 파일은 권혁세 전 금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